저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과학과 학습급에 공부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렇게 기억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한번 본 것을 한 번에 기억하도록 쏠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본 것들은 모두 기억하라고 하면 나는 가치 중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기억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만 특별히 기억하게끔 쌓게 되었습니다. 단기 기억에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죠. 가령 길을 가다가 한번 본 간판판 이름은 단기 기억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값어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면 어떨까요? 몇 번이고 내 속에서 그거 바로 이름과 이미지를 되풀이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물론 이때 단순한 몇 번의 반복만으로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기 기억을 반드시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과 눈과 같은 강렬한 관점이 함께 동반되면 단기 기억이 더 빠르게 형성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 감각을 준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이 더 공고하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장기 기억 결과로 얻어내면 여러 가지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단 한 번 읽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팔찌겁니다. 하나를 알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저의 머리를 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방법의 문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최고한 독서가들은 어떤 식으로 독서가 이렇게 많은 책의 내용들을 기억 속에까지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는 예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독서 방법을 한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탁월한 책을 읽어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순간의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반대였죠. 저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렬해서 평생 저의 기억 속에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도 하루를 못 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서 기록의 중요한 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통한 순간에 깨달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 없기에 당연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면 어떨까요? 기록을 하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나중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따로 뽑아 기록하면 책을 다시 읽어보지 않아서 방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를 삶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할지 적어두었다면 일생에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자신이 잘 성공하고 있는지 피드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기록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파트 2에서 소개했듯이 책이 중요한 대목이 있으면 발표해주고 그 아래에 저의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록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 답답했고 다른 사람보다 독서 성취가 늦어지는 것 같다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참 동안 기록은 하지 않고 책만 읽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된 기록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보고 기록하지 않은 시간도 충분히 가져보면서 훨씬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책을 통해 얻게 되면 삶의 변화를 이어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의 독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목적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더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것은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잇따라서 기록을 통해 더 깊이 사유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만 책의 내용이 내면에 쓰면 됩니다. 또 기록해주면 기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 책 읽기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기록해둔 것을 토대로 실제에서 하면서도 실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기만 하면 언제든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연습할 수 있어서 생각을 언어 표출하는 능력까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말하기 능력까지 더 좋아집니다. 책을 그냥 읽기만 할 때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똑똑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순간의 느낌이 실제로 성장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느낌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건수를 늘리는 독서에 빠져드는 것이죠. 탁월한 이들 반대를 갑니다. 느낌이 확실히 성장입니다. 바로 기록을 통해서 책 속의 한사들과 보기보다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당장 이 노트를 펴고 이 글을 읽는 습관은 조금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 노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독하며 읽는 습관입니다. 좋은 책을 발견하고 수송하는 즐거운 독서를 하면서 저도 놓치는 행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는 전수관에서 책을 빌려보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 반드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 다시 읽어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릴 때 빌리면 다시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조차 내가 다시 느끼려면 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한번 읽고 반납해보는 책들은 그 책을 내가 읽었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또 나중에 그 책의 존재 여부까지 잊게 됩니다. 즉 몸에서 떠나버리는 책들은 다시 읽을 가능성에 재테크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려면 시간 간기억을 둔 반복이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에서 시간 간기억을 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읽기, 바로 제독입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읽어야만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시 읽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읽은 때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곳이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읽었던 책이기에 짧은 되새김질만으로도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전호근 교수는 나는 이렇게 읽었다는 책에서 그에게 읽었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눈으로 한번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아니면 강조합니다. 그는 한두 번 읽은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읽을 때 무언가를 읽었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제독을 해야만 책의 내용을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도 어떤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잡아뜨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었다고 그 책에 대해 다 알았다고 자만하기보다 나중에 다시 꼭 읽고 곱씹어보는 습관을 들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책을 잘 읽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읽는 행위만 신경을 쓰는 사람보다 읽은 후 자신의 것으로 자면하는 과정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탁월한 독서에 자각을 썼을 수 있습니다. 내면화하려면 당연히 제독이 필요합니다. 읽자마자 바로 자기 병역에 있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의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복습 주기를 즉시 1일 이내나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로 해줄 때 복습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책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읽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반복 유치 않게 기침하지 않게 하기 계산된 작품 오히려 독서가 스트레스 높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기를 정해두고 다시 읽기보다 애독서만 모아놓은 책장에 꽂아둔 후에 한 번씩 책과 맞을 때마다 꺼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책을 읽다가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고서 다시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 들 때 바로 꺼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제독의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책을 소장하고 수십 번 읽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됩니다. 2000년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도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책 속의 내용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 지혜가 생각, 말, 글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책을 통해 얻은 생각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지 불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문장과 허언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수십 번 읽는다는 것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읽을 때 들었던 시간이 똑같이 수십 번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읽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어떤 내용에 정신을 집중하고 어떤 내용을 무시하면 읽을 때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처음 읽었을 때와 효과는 똑같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는 더 적습니다. 저는 제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수에 비해 얻는 것이 너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을 끝까지 찾아만 다니는 독서는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이 손가락 바뀌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노력이 축적되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독을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들의 노력은 결과물이 쌓입니다. 책의 지혜가 삶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성과로 이어지게 되면 책 읽기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독서의 깊이만을 누리게 됩니다. 있는 책의 저자의 박민영 작가는 책과의 물리적인 관계를 좁히는 것이야말로 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책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권씩이라도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 물리적인 거리가 정신적인 거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책을 곁에 두면 그 책의 존재가 나의 정신세계에서 떠난 일이 사라집니다.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책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에서 가까워질수록 더 친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책을 더 누성적으로 읽어낼 수 있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 좋은 책을 곁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여러분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약은 남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을 남용하면 인생에 더 좋은 쓸모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이지력과 독해도 더 효과적으로 발휘됩니다. 오직 내 기준에 의해 고른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베스트셀러야말로 책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한 사람 판단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인 결과는 제가 그런 끝보다 호수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수가 저택 평가는 책도 언제마다 대부분은 베스트셀러보다 뜻이 알고 좀 설명쉽게 재밌게 데뷔 때마다 그래서 전 엑스 케네디와 디어 것은 함께 내니게이들 읽다가 뭐를 얻어먹는 것 같은 세계로 주는 문장을 하나 만났습니다.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어디나 웃지 않다.